8월 8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5% 하락한 3210.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3% 상승한 809.2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써메이지, 삼보산업, 협진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알파녹스 1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1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지만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언급에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이 대규모 관세를 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TSMC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미국에서 14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 애플의 차세대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의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제품의 9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해왔던 만큼 트럼프 정부의 피해 기업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경우 HBM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엔비디아가 HBM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의 HBM 3위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압박이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심테카 원익 IPS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가운데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엔투텍은 최근 임시주주 총회 안건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는데요. 바이오 및 가상자산 신사업을 정관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신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써메이지는 최근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자산 매매 및 토큰 증권 관련 사업 등을 신사업으로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한 가운데 써메이지가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를 제작한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써메이지는 2021년 세안 벤처펀드 14호의 출자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펀드가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삼보산업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 자동차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연간 1조 5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개선이 예상되며 제너럴모터스나 포드 등 글로벌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지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다음으로 협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이 대통령이 근로안전을 강조한 가운데 주요 식품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협진이 식품 가공기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되며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매출 성장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큐리옥스의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을 글로벌 대기업에 판매하기 위해 영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R&D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SY스틸텍을 비롯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대통령궁의 보좌관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며칠 내로 최고위급 양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및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진 바 있으며 이 같은 소식 속 재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건 기업들은 상승한 반면에 방산 기업들은 고평가되었다는 분석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기대감에 따른 피해주로 분석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LIG 넥스원은 어닝쇼크 실적을 발표하며 14%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캠은 습식재련 공정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공정에서는 고순도 탄산리튬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리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진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인 코어롱이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공개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면서 그간의 급등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코어롱은 최대 주주의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22%의 자녀 주식 전량을 모두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대 1,410만 주가량의 보통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하고 우선주 87만 주가량을 5,950원에 매입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970원입니다. 이후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코어롱의 100% 자회사가 되며 향후 비상장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은 어제 장마감 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 증가한 5,90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9% 증가한 9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GFC 생명과학은 최근 언론을 통해 동백나무에서 유래된 마이크로 리보액산이 피부세포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화장품과 엔터, 여행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신풍제약을 비롯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간 2배나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질병청은 여름철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까지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램은 최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며 4월 달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기사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좋은 사람들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여지를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KSP가 상승했습니다. 한미 간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깎았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펀드 비용으로 운용된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미국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를 통해 하나오션에 이어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미국 해군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이 같은 HD현대중공업의 수주 소식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어제 장마감 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 증가한 2,84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42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2%, 24% 높은 수치였어요. 또 다른 카지노 기업인 GKL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파라다이스를 비롯한 카지노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알파녹스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파녹스는 최근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및 대표이사 변경과 상호 변경,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 등 여러 개의 공시들이 올라온 바 있는데요. 최근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부실 상장사의 경영권을 사고 팔면서 인수인이 상장사의 자금을 자신의 회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에드바이오텍과 알파녹스, 빛가전자 등이 거론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알파녹스는 연속된 급락으로 인해 장마감 후 시장 본부의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으며 답변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신원,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YG플러스, 4위는 NK, 5위는 카카오, 6위는 파라다이스, 7위는 한국전력, 8위는 일신석재, 9위는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라다이스와 코오롱 모빌리티그룹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기업이자 호실적 발표가 있었으며 코오롱 모빌리티그룹은 코오롱의 공개 매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엔투텍, 2위는 써메이지, 3위는 좋은사람들, 4위는 빌리언스, 5위는 이램, 6위는 아난티, 7위는 협진, 8위는 동일스틸럭스, 9위는 SY스틸텍, 10위는 삼보산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엔투텍, 써메이지, 좋은사람들, 이램, 협진, SY스틸텍, 삼보산업입니다. 엔투텍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써메이지는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과 함께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를 제작한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특징주가 붙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이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 및 재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협진도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주요 식품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나섰다고 전해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SY스틸텍은 재건 관련주이며 삼보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카카오, 4위는 네이버, 5위는 LIG 넥스원,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두산테스나, 2위는 파마리서치, 3위는 심텍, 4위는 HK이노엔, 5위는 아난티, 6위는 좋은사람들, 7위는 원익 IPS, 8위는 실리콘투,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JYP엔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심텍, 좋은사람들, 원익 IPS입니다. 심텍과 원익 IPS는 PCB 및 반도체 기업으로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